그러면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역사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납치 문제와 제일조선인. 지금 현재 납치 문제 하면은 북한 정권이 일본 사람들을 납치해 갔다. 그래서 그게 외교 현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생각하게 될 텐데, 저는 제일조선인의 역사 속에 크게 세 번의 납치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 납치라는 표현은 조금 과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인 강제 연행의 기록, 조선인 강제 연행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일정하게 본인이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관할선이다, 모집이다 하는 단계에서는 본인의 어떤 행동도 조금 들어갔습니다만, 원래 알려져 있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조건,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조건이 있고요. 나중에 국민징용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실 이건 납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조선인의 형성사 자체가 납치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일조선인이 끌려서 아주 고된 노동을 하는데, 가면은 돈 많이 번다라고 했지 이렇게까지 힘든 생활을 하게 될 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질 못했잖아요. 일본 땅 내에서 목숨을 잃은 분이 한 30만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납치 문제이고, 제일조선인의 형성 자체가 납치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납치 문제는 김대중 납치 사건입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당시에 일본에 사시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는 거죠. 국가가 어떻게 납치를 하느냐. 사실은 일본이란 국가가 조선 사람을 많이 납치해 갔었지만 그거는 옛날 얘기로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김대중이라는 정치인 한 명을 백주대낮에 동경에서 일본이라는 국가의 주권을 침탈해가면서 납치해 갔다. 이걸 이제 굉장히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한국을 비난하고 조롱을 했고, 그게 당시에 제일 조선인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수모였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유경수 여사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유경수 여사의 도대체 누구 총에 맞아 죽었는지는, 맞아서 숨을 거두셨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세광의 총에서 나온 총알이 아닌 것만은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수사 기록만 봐도 그런데. 근데 결국은 이제 재판을 해서 문세광이가 한 걸로 해서 문세광을 죽여버렸습니다. 문세광이 이 재판에서 사형을 받았을 때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는 건, 유경수 여사를 자기가 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박정희는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총으로 몸이 상한 사람도 없고 목숨을 빼앗긴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형이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사형이 떨어지니까 이제 몹시 당황합니다. 그런데 문세광이 박정희를 저격하게 된 동기를 얘기할 때 이 김대중 납치 사건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도 나중에, 그러니까 김대중 납치 사건의 책임을 이우락한테 떠넘기면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유긴수 의원이라고, 유경수 여사의 오빠죠. 그 오빠 되는 분이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얘기인데, 괜히 이우락이가 괜히 김대중 잡아오는 바람에 근혜 엄마가 잘못됐다 하고 굉장히 슬퍼했다 이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바로 문세광의 어떤 이 범행이랄까요? 박정희 대통령 저격의 기본적인 이유가 됐다는 것은 박정희도 인정을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납치 사건이 두 번의 납치 사건이 크게 있었어요. 이제 그래 놓고서 1973년이었는데 25년이 지난 다음에 15년부터쯤 하여튼 본격적으로 납치 문제가 제기된 건 한 15년쯤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납치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다른 각도입니다. 지금도 납치 문제가 제기됐었고, 특히 올봄, 작년 말 올봄에 이 얘기가 많이 듣는데 뭐냐면은
이 순서가 바뀌었네요. 예, 재팬 패싱이라고, 재팬 패싱이라는 그, 얘기가 나왔었죠. 재팬 패싱. 바로 이, 아베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좋은 관계를 맺고 조미 수교가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납치 문제가 뒤로 밀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트럼프한테 쫓아가서 납치 문제하고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왜 일본의 문제를 왜 미국한테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게 일미 동맹이다. 해가면서 이제 했었는데 납치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됐죠. 근데 이 납치 문제는 언제부터 그럼 불거졌냐면은 이것도 벌써 그 문제가 나온 게 30년쯤 된 겁니다.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김현희. 지금은 많이 나이가 들었죠. 많이 나이가 들었는데, 이 김현희가 1989년도 바로 칼 858기 사건의 주범입니다. 근데 보니까 일본말을 굉장히 잘해요. 당신 일본말 어디서 배웠냐 했더니, 다쿠치 야에코라고, 아마 메구미라고 흔히 알려져 있죠. 또 한국 이름으로는 이은혜라는 일본인에게 배웠다. 근데 이은혜가 누구냐? 했더니 처음에는 제일동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동포가 아니라 진짜 일본인이다. 그러더니 일본에서 실종된 사람이 김현희의 일본어 선생님이었다. 그 얘기가 된 거고 딱딱딱 맞춰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착의라든가 실종된 시점이라든가 또 이은혜한테 들었다는 고향 이야기라든가 그거 맞으니까 야 이거 북한이 납치해갔구나 하고 그때부터 와글와글 시끄럽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은 부인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은혜에 앞서서 1985년에 이제 그 안기부가 북쪽 공작원을 검거를 했는데 이거 국내에서 검거됐는데 이부 양반이 활동을 일본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납치 문제랑 관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광수 씨라는 분인데 제일동포 그러다가 석방이 돼서 이제 북으로 가게 됐죠. 여기 신광수 선생 사진 뒤에 최하정 선생님이 계시네요. 이 최하정 선생님은 비전형 장기수 중에서 제가 제일 친하게 지냈었던, 그리고 저를 아주 이뻐해 주셨던 선생님인데, 여기서 우연찮게 뵙습니다. 근데, 최하정 선생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신광수 선생은 현안이 걸린 게 있는데, 근데 하여튼, 북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본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일본인 납치에 관련이 돼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이제 항의를 잔뜩 하고 하면서 98년도쯤에 이제 한일도 조일 수교 국교 정상화를 논의하려고 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고 나오게 돼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가 2002년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 크게 사실 깜짝 놀랐죠. 우리가 일본인 납치한 거 맞다. 그래서 12명인가 납치했고, 그 중에 8명은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을 떴고, 5명이 살아있다. 5명 살아있는데, 그 5명은 일본을 방문하도록 하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어찌됐든 간에 국가가 자행한 범죄가 되는데, 이거를 여태까지 어떤 나라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한 예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선뜻, 우리가 한 거 맞다 하고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처벌 다 했고, 그리고 왜 납치를 했냐 했더니 두 가지 이유를 냈습니다. 하나는 우리 쪽 공작원의 일본어 교육을 위해서 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제일동포들 중에 완전히 토박이처럼 일본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가고, 또 제일동포의 일본인 처들도 일본어로 많이 들어갔는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일본어를 배워도 충분했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납치해 간 다음에 그 사람의 신원을 이용해서 제일동포 북한 공작원들을 제3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침투시키려고 했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대치 상황이 아주 심하게 치열하게 전개될 때 북쪽의 공작 일꾼들, 우리 안기부만 무리수를 두고 조직간첩 만들었던 거 아니죠. 분단이란 체제 하에서는 북쪽의 그런 대남 사업 부분,
뭐 공작하는 그쪽에서도 또 이런 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김정일이 통 크게 인정하고 잘못했다.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 맞다. 그리고 사람들 저 자유방문을 하겠다. 이제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 납북자 가족들이 귀국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북쪽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아니,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결혼을 해서 또 가족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그 가족들한테는 갔다가 다시 온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귀국을 일본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북쪽에 남아서 살 것인지는 이 사람과 가족들이 좀 시간을 갖고 논의해서 하기로 한 것 아니냐. 지금은 단지 북쪽으로 와서 못 보는 일본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한 건데 그걸 귀국을 허락 안 한다는 게 많이 되느냐. 또 북쪽은 북쪽대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관계가 어그러졌는데 그때 그 관계를 악화시킨 즉 고이즈미는 어쨌거나 납치 문제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이 관계를 풀고 조일 수교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악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여기 짠 화살표 보이시죠? 짠. 그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아베입니다. 아베가 그때 관방장관으로 따라가서 아베가 이 납치 문제를 쥐고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이즈미 단계에서 수교를 못하게 됐고, 그때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 정부가 추가로 12명을 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8명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8명인가, 이제 7명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5명이 더 생존해 있다. 아니다. 북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 다 밝혔다. 그러니까 이 5명은 북쪽에 들어온 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납치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17명, 5명 돌아왔고 12명이 남아있는데 북쪽에서는 그중에 8명은 사망했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하고 있는데 북쪽에 이제 일본에서는 특정 실종자라는 게 있어요. 그동안에 일본에서 실종된 사람이 뭐 굉장히 많은데 한 10,000명 가까이 되든가 뭐 저도 숫자를 잊어버렸습니다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860명이 북쪽에 납북됐을 가능성이 있다요. 그러니까 납치된 지역이라든가, 뭐 해안가, 이제 그런 지역이라든가 사라졌을 때의 정황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데 북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 우리가 납치해온 거는 우리 솔직하게 다 얘기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납치하고는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만, 일본에서 또 제기하고 있는 게 북송 북으로 간 제일동포의 일본인 배우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처들이 남편을 따라서 북한으로 이주했는데, 그 사람이 1830명이고, 거기서 또 북쪽에서 낳은 자녀들까지 합치면은 한 7,000명 가까이, 6,000명이 넘는다.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있다 하고 이제 이게 인권 문제도 제기됐는데, 사실 특정 실종자 문제는 사실 좀 웃기는 문제입니다. 한동안 북에서 납치됐다고, 북에서 납치한 걸로 의심받던 일본인이 27년 만에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특정 일본인 문제, 이거는, 아베가 만들어낸 카드가 아니냐,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베가 총리가 되는데 납북 피해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거든요. 그래서 아베 입장에서는 정권의 운명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조미 관계가 급격하게 진전이 되니까, 이거 우리가 재팬 패싱 당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를 피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와다 하루키 선생님,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적 지식인이죠. 원래는 러시아사를 전공하셨던 분인데, 베트남 평화운동, 그걸 하는 과정에서 한국 문제의 중요성을 알게 되시고 북한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은 주제죠. 김일성의 항일무장 투쟁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선구적인 책을 쓰셨고, 저도 그 책을 밑줄을 쳐가면서 읽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와다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목소리를 내신 게, 아베가 납치 3원칙을 버려야 한다. 납치 3원칙은 퍼포먼스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납치, 그 3원칙이라는 게 첫째, 납치 문제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둘째, 납치 문제 해결 없이 국교 정상화 없다. 셋째, 납치 피해자의 전원 귀국. 다시 말해서 전원이 살아 돌아오는 거. 이게 3원칙인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자, 납치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일본이 당면해 있는 수많은 문제 중에서 이게 정말 제일 최고의 중요한 문제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납치 문제 해결 없이 국교 정상화가 없다? 아니 국교 정상화를 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지. 이걸 그 전제 조건으로 삼으면 뭐 어쩌자는 거냐. 더군다나 세 번째 항. 우리 이런 구호들 많이 외쳤죠. 그러니까 가령 예컨대 87년에 종처리를 살려내라. 한여리를 살려내라. 아니 그런데 주건대 살려내라는 건 뭐예요? 그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살인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구호를 외치지만 살려낼 수 없다는 건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인 정치적인 목표가 된다? 아, 이건 뭐 하지 말자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퍼포먼스다. 쇼하지 말라. 이제 그 뜻입니다. 그 뜻이고요. 그러니까 아베도 이게 납치 문제도 뭐냐면은 울고 먹을 만큼 울고 먹은 거죠. 곰탕 팍팍 끓여서 이제 뭐 안 나오니까 납치 문제를 그 재조사하자 뭐 해갖고 북쪽에다 제의를 하고 뭐 이제 수위를 굉장히 낮췄습니다. 패싱당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주로 상대하는 게 미국이지만 뭐 일본한테도 한자를 걸어놓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그 뭐 고위급은 아니고 국장급 실무회담에서 뭐 좀 이제 그 합의를 해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발 떨어져서 보죠. 우리 아까 이게 이 제일조선인 문제, 납치 문제는 또 조일 수교의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북쪽의 입장을 들어보자. 북쪽이 왜 납치를 인정했을까요? 그건 김정일이 납치를 인정한 것은 세계에서 다들 충격을 받은 일인데 왜 납치를 인정했느냐? 실은 조선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납치당했다 이거죠. 일본군 위안부도 그렇고 뭐 물론 공작원 끌고 저 북한 공작원들이 일본인 납치하듯이 그렇게 슬쩍 몰래 한 건 아니지만 방법은 달랐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려간 걸로 치자면은 일본은 북한이 일본에서 끌고 온 건 십수 명인데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에서 끌고 온 건 수십만 아니냐. 수십만 아니냐. 그래서 일본이 세계 최대의 납치국이다. 이제 했고요. 그 교섭을 하던 과정에 그 북쪽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일 수교 담당 대사. 지금 이제 이게 안 돼서 아마 은퇴했을 텐데 이 양반이 또 그 일본 기자들 모아놓고 아주 저 크게 외쳤죠. 그 당신들 철도 타고 그 기차 타고 여행하지 않느냐. 홋카이도 쪽에 가봐라. 홋카이도에 놓여있는 그 철도의 침목 하나하나에 조선 사람이 묻혀 있다.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2001년에 했나? 뭐 하여튼, 뭐 고무렵에 2000년인가 2001년 고무렵에 했습니다. 근데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 그을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한테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납치 문제 때문에 제일동포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따가 이제 그 통역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치마 저고리 입고 다니는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공격을 가하고 이게 이 납치 문제가 굉장히 그런 걸 부추겼거든요. 그래서 아주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제일동포의 역사는 참 기구하죠. 일본에 의해서 끌려왔습니다. 남쪽 그리고 70년대에는 남한 정권이 저지른 김대중 납치 사건에 의해서 일본 사회에서 수모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북쪽 정권이 저지른 일본인 납치 사건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납치 문제와 제일조선인의 운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건가 봅니다. 예.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